네, 항상 시간이 부족한 남자. 그러네요. 준비해온 것에 한 40% 그러니까요. 하고 말하고 가는 남자. 우리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그 양을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 그래요? 최대한 줄였습니다. 아니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이렇게 준비 많이 해오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우리 진짜 이거 원고 없고 네. Q&A 한번 합시다. 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도 조금 가능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해서. 네, 그래도 뭐 시장 뭐 이슈랑 어떻게 흘렀는지 좀 정리 좀 해주셔야죠.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그 PC 예상치 말씀드렸을 때 좀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정정이요? 네, 그 티미라우스 이제 트위터에서 보다가 보통 우리가 코어라고 하면은 코어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C를. 근데 소문자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거 못 보고 이제 코어 PC가 높게 나온 거였는데 그냥 제가 종합 지수 PC가 높게 나와서 그러니까 5%가 나와서 전달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요건 정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가서 다 보시나 봐요 방송을. 네. 아니 저기 댓글도 다시더라고요. 직접요? 뭐 네.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네. 댓글에 쓰시더라고요. 그럼 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욕 요거는 그냥 무시. 무시하시고 난 욕도 막 같이 욕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욕은 욕으로. 욕은 네, 욕으로. 네. 예. 자 그럼 한번 시장 시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간밤에 있었던 시장은 우선 중국이 어저께 폭탄을 맞았잖아요. 홍콩 지수가. 아유. 네, 그나마 오늘 좀 올랐던데. 네, 그 영향으로 장 초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금요일 날 그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말했던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 연준의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 행보가 피벗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 있었던 부분하고요. 그 영국의 이제 새로운 총리가 이제 선정이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됐죠. 파운드가 됐죠. 강세하고 영국에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좋은 부분들을 넣어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기대치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0%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7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 이번 주 굉장히 험난한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제가 하나 준비는 해왔어요. 준비했어. 정말요? 좀 좋습니다. 예. 기대돼요. 바로 잠깐 끝나고 발표하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박제해 놓을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이제 피벗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전에 방송에서 경기 침체까지 우려하면서 금리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을 때 그 얘기를 꺼낸 분이 누구냐면 월러 이사예요. 네. 월러 이사가 이달 초에 11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월러 이사하고 거의 굉장히 가깝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블라드입니다. 우리 블라디 형. 월러 이사는 원래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네. 그 블라드 밑에서 연구 담당 디렉터였어요. 그러니까 조 교수였는데, 네. 그러니까 정 교수를 옆에 학교로 간 그런 셈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 것도 어떻게 하세요? 그때 다 찾아봤죠. 그건 진짜. 그래서 뭔가 교감이 있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비슷한 생각은 둘이 아마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조를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해석해 본다면은 저 사람도 속도 조절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항상 언제나 비둘기파인 찰스 에반스 총재까지 하면은 네네. 대략 한 5명이에요. 5명 정도가 이 피벗에 대한 무게를 좀 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11월이 아니더라도 12월에라도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마 11월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티머라우스 때문에. 네. 근데 그 이제 FOMC가 끝나고 파월이 어쨌든 연설하잖아요. 그렇죠. Q&A 받고 네. 거기서 아마 그런 발언이 피벗에 나올 대한 논의가 나온 것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대략 만약에 멘트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을 좀 읽을 수는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번에 뭐 파월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회의록이 공개되잖아요. 12월 FOMC 그렇죠.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이걸 가지고 너무 설레발을 쳐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요. 원래는요. 피벗이 지금 금기어예요, 금기어. 아 금기어요? 지금은 누가 금기어. 피벗을 얘기하였는가? 네. 지금 이 분위기예요, 네. 도대체. 오. 피벗을 얘기한다는 건 이제 금기어인데 금기어인데. 누가 감히 예, 지금 감히, 예.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어. 이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네. 나오면 그만큼 후폭풍 크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 목요일 날 새벽 밤 아닙니까? 네, 갑니까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네. 네. 아 좀 뭐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벗하고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엔화 가치가 지난주에 이제 150엔을 돌파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일부 이제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시장 개입을 위해서 중국은 이미 국채를 많이 팔았어요. 미국 국채를 많이 그렇죠. 팔았죠. 그 다음에 일본도 미국 국채를 판 것처럼 보여지고요. 최초에 시장 개입을 했었을 때는 팔았다라는 걸 시인한 것 같았고 연준은 이걸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도 남겼었거든요. 이제 지금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 국채를 워낙 매물로 많이 나오니까 유동성 문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 생각한 건데, 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채를 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가파른 금리 인상이 조금 약간은 이제 누그러질 거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수익률 곡선은 정상화되는 거죠. 장기채 금리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보면은 얼마든지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네네. 지금 일각에서는 연준이 장기채를 좀 다시 좀 사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요? 다시 사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백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한 시기가 맞다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바이백을 한다면 네. 영국 욕할 거 없어요. 네.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우리나라도 네.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 네. 꼭 필요한 거긴 해요. 네, 그건 채권 필요하죠. 펀드나 꼭 필요한 거긴 한데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맞아요. 정부는 돈을 풀고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한 원인 중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수익률 통제였었거든요. 수익률 곡선. 네네. 어떤 거였냐면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렇죠. 정부는 국채를 무지하게 발행을 하고 그런데 이 일본 채권은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금리가 중앙은행이 자 단기 금리가 낮고 중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지 되는 이 수익률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상황이 된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나라의 채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또 그 발행한 화폐, 그러니까 통화 가치로 인정을 받는 건데 결국은 자기들이 발행을 해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정책이 문제였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사실 좀 선진국들이 좀 위기의 시대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료 좀 볼까요? 또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주셨을까?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일본하고 유럽에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인데요. 일본이 지금 한 29% 정도에 육박해요. 아니 일본이 29%인 건 알겠는데 유럽이 왜 이렇게 낮아요? 유럽은 생각보다 낮은데 그 이유가 이민? 그리고 자 옛날보다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튀르키예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EU로 붙어왔잖아요. 아 그럼 튀르키예도 생겐 조약이에요? 걔네들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일단 이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용을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고령자층을 막아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우리나라가 18% 정도고요. 우리도 18% 19%고 영국도 한 18% 19%입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 생각보다 그래도 영국이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게 저는 이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3,600만 명인 거예요. 그 65세 이상인 인구가. 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다. 일본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엔겔 지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식료품으로 내 소득에서 식료품이 지불되는 비율인데 엔겔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지갑을 닫으면서 살고 있는 나라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예. 돈이 있어도 네. 노는데 안 쓰고 활동하는데 네. 안 쓰고 네. 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딱 1990년대 초반 30년 전으로 돌리면 버블 경제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버블 경제가 터질 때 몇 살쯤이었죠, 이분들이? 그 사람들이 30 몇 살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뭐 한참 일할 나이 때 버블 터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부동산이나 주식 다 까먹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우리가 흔히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아서 버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실직자 환경이 됐고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걸 단카이 세대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절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비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레크레이션이나 문화에 10% 이상의 지출을 아마 할 겁니다. 거의 20% 가까이. 일본이 한 10% 정도씩밖에 지출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하셔서 네. 저희를 이렇게 안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 정도로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앉으셔서 네. 하셔도 다 들립니다. 결국엔 필수 소비만 하다 보니까 내수가 무너지니 경기가 자국의 통화나 이런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영국은 지금 65세 이상 비율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문제가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한 10년 안에 고령층이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런데 벌써부터 연금 운용을 레버리지를 끌어갖고 벌써 썼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지금 드러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러면은 사실 기다렸다가 지금 장기차 샀으면 되는데 네. 미리 사가지고 아예 애초부터 연금 자산의 운용 목표를 높여놨다 보니까 막 땡겨 쓴 거죠. 땡겨 쓴 건데 아직 이 사람들은 퇴직 시장으로 이 연금을 타먹는 시장으로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인구 비율을 보면 큰일 났네. 이 약한 거리가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좀 유럽도 비슷해요. 이 고령 비율이 일본보다는 낮지만요. 중위수 연령이 44세, 45세예요. 10년 안에 일본처럼 빠르게 변하는 모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선진국들,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일본하고 이런 데는 특히 유럽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나라들은 뭔가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뭔가 과감한 선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피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좀 우울한 얘기기도 하고, 네. 그죠? 위험한 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좋은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보통 제가 저만의 조금 머릿속에서 쓰는 방법인데 자료 그래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조경상 팀장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수익이 나오는 걸 저는 추정을 할 때 IBM이 먼저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IBM에서 그러면 IBM이 이제 레드햇을 인수했으니까 네. 이제 클라우드 수익을 조금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셉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IBM 실적을 가지고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얘네가 매출은 7% 증가했는데요. 클라우드 수익이 전년 대비 20% 성장을 했어요. 대단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속도를 기대하는 게 전년 대비해서 20%씩 성장해 주면은 정상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얘네들이 뭐 매출이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는 적을 테니까 그래서 비율이 높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랬었는데 아까 오후에 셉의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이 한 25%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클라우드 쪽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IBM도 환율 영향을 받았는데 7에서 8%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구글을 토대로 한 게 한 5% 정도였었는데 그거보단 조금 오버가 된 거고 하지만 이 클라우드 성장률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환율에 대한 데미지를 방어를 해줄 수 있고 지금 IBM을 보면서 시장에서 좋아했던 건 뭐냐면 성장을 했다라는 걸 확인한 것 자체에 시간에서 상승하거나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게 3분기에 기대치인 것 같아요. 아, 성장만 하면 돼. 네. 그렇죠. 예전에 보여줬던 수준의 성장 정도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C나 이쪽으로 나가는 윈도우즈나 이런 수익이 좀 감소했을 수는 있겠지만 클라우드나 이쪽이 좀 강력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오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하고 시간일부터 오른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틀리면 제가 여기 스태프분들한테 다음 주에 음료수를 아, 틀리면? 틀리면 자 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시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 조경상 팀장님이 우리 오시는 시간에 여기 이 이제 스튜디오에 존재하는 저희 둘 포함해서 모든 PD 분들한테? 두 분 그리고 여기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는 우리 이프로 형, 그다음에 그렇죠. 안프로 형 네. 그리고 몇 개 사와야 되지?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11월 1일이죠. 네. 9시에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들. 오시면 줄 서 있으면은 우리 조영상 팀장님이 음료수를 쏜다고 합니다. 근데 오르면 안 돼, 오르면.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강달러에 대해서 얼마나 데미지를 받겠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사실 막상 이 어닝 시즌에 오니까 실적 자체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거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 강달러에 대한 효과는 IBM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출이 7% 증가했어요. 근데 환율에서 한 7, 8% 까먹은 거라서 실제로는 15% 벌었거든요. 이야, 이렇게 뭐, 된 잘하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얼마큼 성장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 주려면 이 연준 피벗이 계속 조금 유효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대감이. 하긴 그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할 수 판 있는 자체가 거긴 부정적이면 이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IBM이 한 4, 5위권 정도 되나요? 클라우드에서? 그 정도 안 될 것 그 정도 같은데. 안 그 정도 안 돼요? 네, 그 정도 안 4, 5위권이 되고. 안 돼요? 그 정도가 안 되고 한 10위권 정도 되는데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아니 되게 쪼그라들었어요. 과거에 IBM이 네. 집에 가서 만약 PC가 있잖아요. 네. 되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IBM. 아니, 그럼요. 그리고 지금 막 쪼그라들었지 많이 쪼그라들었죠 지금은. 생각보다. PC하고 서버에서 완전히 일단 대장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 서버를 클라우드로 못 끌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조금 이게 좀 운영을 잘못한 건데 네. 이제 과거의 IBM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클라우드가 확장 안 되면 예. 이 기업도 되게 위험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왜 이렇게 보시죠? 아니. 혹시 IBM 아는 분 계신가요? 아니. 네. 궁금해서. 도와주기를 뒤늦게라도 한번 기원해 IBM은 보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신 차린 예, 기업이죠, 그렇죠. 사실. 그나마 나은 기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IBM으로 뭐 하려는데 안 되네. 그래서 쳐다보고 계세요. IBM으로 할 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 빨리 쳐다본 게 예, 예. 뭔가 이제 쳐다보고서 IBM 뭐 고민했구나. 없을까? 예, IBM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예. IBM은 안 되겠어요. 예. 네. 또 무슨 얘기하면 이제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 시진핑 이제 3연임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지도부들도 보면은 다 시진핑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시진핑이 어떤 아파트를 짓는 걸 보고 벽이 빨간색이 나을까 노란색이 나을까라고 했을 때 그걸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성님이 빨간색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빨간색을 원할 거야. 이렇게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지도부에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자체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주말 동안 좀 있었던 거죠. 너무 심한데요. 이거 뭐 해로운 새다. 이거 또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이제 우려나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시진핑은 분명히 미국과 관계를 좋게는 끌고 가지는 어려울 것 그럼요.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뭔가 내부 갈등을 돌리는 동력인데 네. 모든 걸 여러분 저기 얼음 비엠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여러분. 얼음 비엠이면요. 네. 아 그래도 많이 좋아. 아니 IBM 어른비 괜찮은데 그나마 빡빡한 거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쓴 아,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되게 네. 대단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중국하고 부딪힐 만한 곳이 어디냐면요. 중동하고 저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는 네. 그 스테이지라는 말씀인 네.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는 네. 뭐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긴 하죠.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에너지 이슈도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부딪히기 반도체로 부딪히면 중국은 당연히 그 식상한 히토류 카드를 또 꺼낼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히토류가 있대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다. 약간 시대적인 흐름에 네. 의해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뭘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막상 하진 않았고. 그리고 미국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주화라든지 정치적인 제도에 대한 확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그 소요 사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정해주는 지원을 통해서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가장 강력하게 쓰는 카드가 뭐냐면 남을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1대1로 해서 정상의 나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그 할 뭐 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네. 1대1로. 근데 당장 주는 돈이 급하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대1로 돈을 주긴 주죠. 네, 빌려주죠.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니네 항만공사, 철도공사에 되지 않니? 우리 건설회사가 가야지. 그러면은 그 중국 건설회사가 가죠? 그 돈 그대로 가지고 가죠? 네. 여기 있는 빚만 남죠. 그리고서 이제 IMF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상환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IMF 돈이 중국으로 가죠. 네. 그런 수순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순들도 있고 일단 미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우디의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10월 달에 내놓은 거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중동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중동의 대장은 사우디였어요. 그쵸. 지금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이 공들이는 데는 저는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중동에 있긴 있지만 어차피 그냥 중동 뭐라고 이 그러지? 보고서에 따르면요. 다른 아랍권 국가들과 네. 이스라엘과 네. 관계 개선에 주력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사우디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더 좋은 위치는 아니더라도요. 사우디만큼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사우디는 일단 생태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쿠슈너가 예전에 그 이제 제러드 쿠슈너 있잖아요. 그 트럼프 사위가 네. 가서도 그런 걸 많이 했다고는 네, 그렇긴 맞아요. 했는데 그러면 사실 가자지구나 이런 팔레스타인의 해결이 안 되고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봄에도 갔었던 거잖아요, 바이든이. 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약간 좀 강한 색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아랍국들하고 친한 나라가 별로 없고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이집트. 아니 뭐 친하긴커녕 뭐 지금 4차 중동 전쟁까지 했었잖아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죽고 좀 뭐 있기는 싸우니까. 한데 저기만 해결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란만 해결되면 이스라엘은 아랍권하고도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란하고 오히려 가장 적 아니에요 이스라엘?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게 지금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하거나 응원하고 있고 이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쪽에서 무기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서 네. 뭔가 군사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려고 하는데 미국은 내심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고서 정권이 전복되면 예전에 팔레비 왕조 때처럼 친미 정부나 친서구권 정부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란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저녁 때쯤 기사가 나온 걸 보셨을 텐데 우리 러시아에 드론 지원한 적 없다. 뭐라고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렇죠. 했던 것들도 이러한 분위기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태가 뭐 언젠간 진정이 되겠지만 이게 좀 오래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도가 그러면 또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파키스탄이 친했기 때문에 이란의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파키스탄은 같은 편이라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인도가 또 난처해지거든요. 그럼 네. 미국은 요 시나리오만 가면 인도까지 다 내가
미국의 영향력을 둘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 같고 중국은 어쨌거나 인도하고는 원래 완친하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가져가려고 움직임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 재미 들리셨는데 네. 그 사우디 또 사우디 그리고 또 혀 짧으신 분이 있어요. 사우디 제발 사우디마 이거는 혀 짧잖아요, 여러분. 그 장선 진영이 나올 때마다 이런 예. 류의 유머가 나와서 와 나의 동족들이요. 이런 얘기를 채파가 나왔으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나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스튜디오 오세요. 어. 제가 1일 MC로 조빙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혹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조금 나올 법합니까 지금? 가능성은 있다고 예,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판이 깔리면 어떤 이게 이 정치나 정세 얘기지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중동은요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에너지 공급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쪽은 생산의 핵심 지역 벨트라고 그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패가 갈리거나 편이 갈려서 재편이 돼가지고 뭔가 망이 아예 구축될 수도 있고 여기가 혼란이 생겨서 또 다시 올해 초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3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 앞으로 경제적 신냉전 시대가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이게 G20가 11월 중순쯤 네네. 거기서 뭐 만나려면 만날 수는 있는데 시진핑이 온다면 만나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가겠다라는 걸 밝힌 거잖아요. 바이든이. 시진핑 오지 않겠어요? 오겠죠. G20 보죠 뭐. 예. 여기 또 마무리를 하실 시간인데 가장 하고 싶은 말씀 한 꼭지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인데 이제 이 코로나가 기술 혁신을 빨리 가져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냉전 구조가 이제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중심 세계가 거의 70년 가까이 되어 왔던 거였거든요. 네. 좀 생각을 해보면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의 주도권이 뺏긴 거였어요. 미국한테 이 전쟁으로. 그렇죠. 네. 그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뺏어봤었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은 견제해야 된다라고 미국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금리 인상도 얻어맞고 인플레이션도 얻어맞고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미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미국만 본다 그러면 평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본다 그러면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들을 다 재편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해봤었어요. 그 안에서 변화되는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는 계속적으로 정리해서 또 네,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조경상 팀장이 네. 음료수를 몇 병을 사들고 오느냐? 그거는 그 음료수를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뭐 앞으로 뒤만한 거 하면 어떡합니까? 그 어떤 있잖아요. 그 실론티처럼 이렇게 마시는 거요. 네. 네, 그걸로. 아 인삼 들어 있는 거? 네. 아니 좀 아니, 홍차. 네, 홍차요, 홍차. 비싼 거죠 오늘 뭘? 아 인삼. 아 인삼도요. 인삼. 그 인삼 드링크 그냥 그런 거 말고 물 말고 이렇게 갈아서 그러니까 예, 그 인삼 갈아갖고 되게 그 금색 뭐- 뚜껑으로 돼 있는 예, 거요. 맞아요. 아, 그렇지. 그거 뭔가 얘기하는 거. 묵직한 거 예, 있어요. 묵직한 뭐, 거, 예, 예. 뭐 헤비한 거. 예, 좀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거. 부사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혹시 진짜 여기 9시에 여기 오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우리 조경상 팀장이 모른 척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대구에 좀 큰 화재가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큰 또 뭐 이슈 있으면은 예. 또 댓글로 좀 공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